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줄여서 국토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라고 정의를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야 국토부는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의 성인지 감수성과 여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있었던 가임기 여성지도와 같은 2016년 사건이었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가임기 여성지도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2016년에 행정안전부에서 20살에서 44살 사이에 가임기 여성 인원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해서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여성을 단지 출산 가능 여부로만 분류를 한 이런 여성을 단지 출생률을 높이는 도구로 인식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신이라는 게 여성의 나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남성이 나이가 많을 경우에도 임신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차라리 진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신혼부부라 하면 아이를 낳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면은 적어도 뭐 남성의 나이 그런 제한도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한데 너무 뻔하잖아. 그래도 그나마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뭐 문제 인식을 한 건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바꾼다고는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여성을 단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그런 여성에 대한 인식. 결국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여기에서 결국 비롯되는 게 출산을 오롯이 여성에게 다 떠맡기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지. 뭐 임신이 안 되면 여성의 문제로 치부한다거나 아니면은 출생률이 떨어지는 건 여성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듯한 그런 인식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정부의 사소한 정책들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었다면 나이 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지. 남성, 여성 둘 다. 근데 여기에 굳이 여성의 나이를 제한을 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 게, 만약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굳이 신혼부부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그냥 신혼부부의 혜택을 줄이고 아이를 임신한 부부에게 오히려 그 혜택을 돌리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임신한 부부들은. 그럼 오히려 그게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사실 정부의 이번 행태는 모도 못도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 생각은 그래. 이미 출생률을 높이는 건 참 힘든 일일 것 같아. 더 이상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 힘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출생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계속 출생률에 연연하면서 출생률만 높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건 너무 낙관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혼자 살더라도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더라도 아이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정책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렇게 계속 출생률에 연연하다가는.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아이를 낳는 거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자체가 사람 갈아 넣어서 발전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액이 어느 정도인데 그거를 지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 부과되는 어떤 부담? 부담?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근데 오히려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노동인구보다 비노동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경우에 당연히 연금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걸 어떻게 완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거든? 그럼 노인층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면 결국은 노인층도 다시 줄어들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그 연령대별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지금 윗부분이 굉장히 비대한 상황인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부분도 좁아질 거란 말이야.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피라미드에서 아래쪽으로 어떻게 넓히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지금 비대해져 있는 그 피라미드가 줄어들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야. 낙관적이지도 않고 뭐 얼마 전에는 출생률이 1명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1명대 이하로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그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고 왜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됐는가,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가, 그리고 그럼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그거는 팩트야. 그냥 아이를 안 낳는 건 팩트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지금 팩트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이거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불가항력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노선을 잡아야지 그 불가항력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방향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정책들도 나오고 이상한 기준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너가 말한 것처럼 조금 다른 방법,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옛날처럼 사람 갈아 넣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찾는 게 뭐야? 워라벨, 그 다음에 욜로,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직장에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삶 즐기겠다 이거잖아. 그럼 더더욱 사람 갈아 넣어서 발전하는 거는 못한단 말이야. 뭐 어렵겠지.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울 텐데 좀 노선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 뭐 완전히 그 전환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투트랙 정도는 밟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책들을 보면은 그에 대한 대비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 뭐 여기서 결국 필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증세이긴 한데 이거는 뭐 일단 이 영상이랑 주제가 안 맞으니까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정책들은 성임질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일 발생 안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그러면은 요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임기 여성들을 지도를 만들어서 얼마나 이 가임기 여성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편협하고 여성을 단지 출산의 도구로만 보는 것 같다. 이걸 하면 100% 여론에 문매를 맞을 것이다. 비판받을 것이다. 얘기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냥 거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람만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 저렇게 하면은 분명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게 한다고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그러면은 남성 기준도 똑같이 39세 이하로 적용을 하던가 나이를 없애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따르면 되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거나 혹은 그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 제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뭐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웠으면 좋겠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제발 정부가 이런 일 좀 발생 안 하게.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시고 교육 좀 받으세요. 앞에서 비판할 건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노선을 일단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노선을 바꾸는 건 못하더라도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있다.
현재 단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완충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